안녕하세요, 메슬로입니다. 오늘은 리버풀에서 실패한 아쉬운 유망주 7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어떤 선수들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그럼 재밌게 봐주세요. 파체코는 라마시아 출신으로 2007년 리버풀로 이적해왔습니다. 이후 유소년 팀에서 성장을 거듭하던 그는 2010년엔 U19 유럽 선수권 대회에서 스페인의 준우승을 이끈 것은 물론 무려 득점왕까지 차지하면서 더욱 각광받기 시작했는데요. 당연히 리버풀의 팬들은 그에게 열광했고 장차 리버풀 공격진의 한 자리를 차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를 데려온 베니테스 감독이 경질됨과 동시에 후임으로 온 호지슨 감독의 스쿼드 운영 계획에서 그는 철저히 배제되었습니다. 따라서 10-11 시즌 벤치만 지키는 경우가 허다했고 리저브 팀으로의 여러 차례 이동 끝에 후반기에 들어서 2부 리그의 노리치 시티로 임대를 떠났습니다. 이때부터 파체코는 임대를 전전하게 됐는데요. 당시 그와 리버풀과의 계약 기간은 2014년까지였는데 그때까지 정말 임대만 다녔습니다. 그렇게 한 곳에 안정적으로 정착하지 못한 탓에 제대로 재능을 만개하지 못하고 최고의 유망주였던 파체코는 어느덧 평범한 선수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후에 스페인 2부 리그에서 뛰며 소속팀의 승격을 이끄는 등 두각을 보이긴 했지만 라리가 무대에서는 잠잠했고 현재는 변방으로 리그를 옮겨 커리어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다비드 은고그는 파리 생제르맹 유스 출신으로 프랑스 16세 이하 대표팀에서 13경기 11골이라는 굉장한 득점력을 보이며 제2의 트레제게로 각광받았습니다. 따라서 파리는 그에게 큰 기대감을 드러냈고 프로 계약까지 체결하는 데 이르렀는데요. 2007년엔 은고그가 19세 이하 대표팀에서 6경기 6골이라는 활약을 펼치자 마침내 리버풀이 그의 영입에 나섰습니다. 그렇게 2008년 리버풀은 그를 단 200만 유로에 영입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은고그는 토레스의 백업 공격수로서 조금씩 기회를 얻어갔습니다. 처음에는 득점을 기록하지 못하더라도 유망주인이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들이 줄을 이뤘는데요. 하지만 토레스가 잦은 부상을 당하면서 그에게 선발 출전 기회가 많이 찾아왔던 시기에 득점을 터뜨리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며 팬들이 그를 불신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국내에선 은고그가 경기에서 자르면 금곡, 못하면 통곡이라 부르기도 했었죠. 당시 그의 처참한 경기력을 대별하는 유명한 장면이 있는데 제라드가 동점골이 필요한 상황에서 토레스가 빠지고 은고그가 들어오자 할 말을 잃은 듯한 표정을 짓는 것이 중계 카메라에 잡히기도 했습니다. 결국 그의 포텐이 터지기까지 기다릴 수 없었던 리버풀의 보드진은 토레스가 떠난 후 수아레즈와 앤디 캐롤을 영입하며 공격진을 대대적으로 리빌딩했습니다. 이후 전력의 자원이 된 은고그는 기회를 찾아 볼턴으로 이적하게 되었지만 이곳에서도 부진했고 이적을 전전하는 전임인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스피어링은 리버풀이 빡빡풀이라 불리던 암흑기 시절 은고그 존조 쉘비와 함께 암흑기를 대표하는 선수 중 한 명이었습니다. 국내에선 작은 체구와 귀여운 얼굴로 인해 스초딩이라 불렸는데요. 놀랍게도 그는 한때 포스트 제라드로 각광받던 선수였습니다. 스피어링은 일찍이 월반을 거듭하며 10-11 시즌부터 본격적으로 1군에서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 시즌에 꽤나 많은 기회를 받으면서 1군에 안정적으로 정착했는데요. 이후엔 당시 중원의 핵심으로 떠오른 루카스 레이바의 부상 공백을 메워내는 등 제 몫을 해내며 호평을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언제까지나 그가 유망주였기 때문에 받을 수 있었던 호평이었습니다. 스피어링은 신체적인 한계점을 드러내며 상대 선수에게 집중 공략을 당하기 시작했고 특유의 둔탁한 플레이를 고치지 못하며 중원에서의 영향력이 점점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리버풀의 부진에 한몫하자 그에게도 많은 비난이 쏟아졌는데요. 결국 12-13 시즌에 들어 로저스 감독 부임과 함께 조엘런과 누리사인이 영입되면서 입지가 좁아진 그는 팀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볼턴으로 임대를 떠나면서 사실상 리버풀과 작별하게 되었습니다. 조던 아이브는 한때 스털링의 대체자로 기대되었던 공격수였습니다. 이러한 그는 위컴 원더러스 구단에서 최연소 1군 데뷔 기록을 세운 것은 물론 풋볼리그 최연소 득점 기록까지 갈아치우며 주목받기 시작했는데요. 그러자 그에 대한 이야기가 프리미어리그 팀들의 귀에 들어갔고 리버풀이 하나 약 8억 원의 아이브를 영입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유스팀에서 실력을 갈고 닦고 임대를 다니던 끝에 마침내 14-15 시즌 그에게도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당시 리버풀은 지난 시즌 리그 준우승의 핵심이었던 SS 라인이 해체되면서 14-15 시즌을 앞두고 대대적인 리빌딩을 감행했습니다. 그러나 영입한 선수들이 하나같이 모두 부진했고 결국 로저스 감독이 더비 카운티에서 임대 중이던 아이브까지 불러들이게 된 것이었죠. 놀랍게도 그는 곧바로 두각을 보였습니다. 우측 지역에서 수비진을 휘젓고 다니며 공격에 활력을 불어넣었고 후반기에만 리그 12경기에 출전하는 등 로저스 감독의 신임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팬들은 스털링의 대체자가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지만 아이브의 활약은 딱 거기까지였습니다. 그는 로저스 감독의 후임으로 온 클럽 감독에게 불필요한 개인기를 줄이라는 따끔한 일침을 받을 정도로 전술적인 주문을 전혀 수행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결국 클롭 감독의 눈밖에 나며 2016년에 본머스로 이적하게 되었는데요.
당시 아이브 이적료는 약 225억 원으로 굉장히 비싼 값에 본머스로 매각했습니다. 그만큼 본머스도 그에게 많은 기대를 걸었다는 것인데 아이브는 이곳에서도 부진했습니다. 현재 라치오의 에이스인 루이스 알베르토, 현재 위상과 달리 그는 리버풀에서는 힘든 시기를 보냈습니다. 자, 알베르토는 세비야 유스 출신으로 12-13 시즌 임대간 바르셀로나 B팀에서 리그 38경기 11골 17도움이라는 엄청난 스탯을 기록했습니다. 이런 그가 리버풀로 이적해 온다고 하자 리버풀의 팬들은 많은 기대감을 드러냈는데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알베르토는 리버풀에 있는 동안 13경기만 소화한 채 팀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는 스페인 선수답게 패스와 시야는 굉장히 뛰어났지만 문제는 기동성이 떨어져 당시 로저스 감독의 전술과는 전혀 맞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이선 주전자원들의 퀄리티가 탄탄하여 그에게 충분한 기회가 주어질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죠. 훗날 알베르토는 제라드의 자서전에 등장하기도 했었는데 제라드는 알베르토와 아스파스가 라리가에서 온 만큼 기술적으로 뛰어난 선수들인 것은 맞으나 이들을 드레싱룸에서 보았을 때 몸이 너무 왜소해서 프리미어리그에서 살아남기 힘들겠다는 솔직한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시간이 지나 알베르토도 리버풀에서 실패한 자신의 책임도 크다고 이야기하며 노력하지 않고 허비한 시간이 아깝다는 말을 했는데요. 비록 리버풀에서는 실패했지만 이후 라치오에서는 에이스로 군림한 것을 보면 확실히 선수는 자신에게 맞는 리그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드디어 나왔습니다. 먹튀 그 자체라 불리는 마르코비치인데요. 태도 문제로 팬들로부터 비호감 이미지가 제대로 박힌 선수입니다. 그는 벤피카에서 뛰던 13-14 시즌 유로파리그 올해 팀에 선정된 것은 물론 불과 20살의 나이에 세르비아 대표팀에 이름을 올리기도 하는 등 일찌감치 두각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2014년에 리버풀이 무려 하나 약 300억 원을 발생시키며 그를 영입하는 데 성공했는데요. 당시 마르코비치는 수아레즈의 이탈로 빈약해진 공격진에 큰 힘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컨디션 난조와 자기관리 실패로 상당히 부진했고 장점인 드리블조차 전혀 통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저스 감독은 그를 윙백으로 기용해보는 등 최적의 포지션을 찾아주고자 노력했는데요. 그러나 윙백 자리에서 아주 잠깐 괜찮았던 것을 제외하면 이후에 별다른 활약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마르코비치는 어느샌가 임대를 전전하는 신세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결국 2019년에 자신의 절친 미트로비치가 있는 플럼으로 이적하며 리버풀과의 길었던 관계를 청산했습니다. 결과론적인 이야기지만 리버풀의 팬들은 도대체 그에게서 어떤 점을 보고 비싼 값에 데려온 것인지 아직도 의문을 가지고 있다고 하네요. 참고로 과거 리버풀이 마르코비치 영입에 실패했을 때의 대안이 손흥민 선수였다는 루머가 있습니다. 마르코 그루이치는 마티치의 후계자라고 불린 유망주였습니다. 그와 같이 큰 신체 조건을 지녔고 플레이 스타일도 흡사하다는 평가를 받았는데요. 그는 일찍이 19살의 나이에 세르비아 리그 소속 레드스타의 약진을 이끌며 빅클럽들의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맨유, 첼시, 바르셀로나 등 여러 클럽들과 이적 루머가 돌았지만 그를 영입하는 데 성공한 팀은 바로 리버풀이었습니다. 그루이치는 계약상 이후로 16-17 시즌부터 본격적으로 리버풀에 합류했습니다. 당시 리버풀의 중원엔 경기를 조율하고 운영할 수 있는 미드필더가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루이치의 존재는 중원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되었습니다. 그러나 험난한 주전 경쟁으로 기회를 받지 못했고 결국 경험을 쌓기 위해 임대를 떠나게 되었는데요. 먼저 그루이치는 임대간 카디프시티의 프리미어리그 승격에 크게 기여하고 이후에 떠난 헤르타 베를린에서는 중원의 핵심으로 맹활약했습니다. 그렇게 많은 경험을 쌓고 리버풀로 호기롭게 복귀했지만 그가 임대를 다니는 동안 수준급의 선수들이 대거 영입되면서 중원이 꽉 차 있는 상황이라 또다시 기회를 찾아 임대를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임대간 포르투에 완전 이적하며 리버풀과의 인연을 마무리했습니다. 자, 오늘은 리버풀에서 실패한 아쉬운 유망주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위의 선수들 외에 마틴 켈리, 수소, 존조 쉘비, 앤디 캐롤 등 여러 선수들이 리스트에 있었는데요. 그런데 불량상의 이유도 있었고 너무 유명한 선수들은 깔끔하게 제외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리버풀에서 어떤 유망주가 가장 아쉬웠나요? 댓글로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리며 다음에는 더 재밌는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